자, 극대극소 이어서 설명하면 일단 극대극소의 정의를 먼저 한번 복습한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해보자. 극대라는 거의 정의는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A라는 어떤 X 값이지, 그걸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을 내가 적절히 택했을 때 그 구간에서 FA 값이 가장 크거나 같다면, 얘가 성립이 된다면은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라고 한다. 그리고 FA를 극대값이라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거의 뜻을 다시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셈에 A라고 잡아주고 X를 그랬을 때 열린 구간을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잡았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는다라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C고 뭐 D면은 C에서부터 D까지 이렇게 열린 구간 잡는 거 있잖아. 그럼 얘는 X가 C보다 크고 D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양 끝에가 포함 안 되는 구간인 거 알지?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이 C랑 D 사이에서 이제 FA 값, 여기 지금 초록색 부분을 봤을 때 FA 값이 가장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가장 큰 상태지. 여기에서는 나머지 Y 값들이 FA보다 다 밑에 있기 때문에 FA 값이 가장 큰 상태지. 이렇게 우리가 C부터 D까지라 구간을 잡게 되면은, 자,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번에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린 구간으로 잡았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부분을 전부 다 보게 된다면 여기 FA 값이 가장 크거나 같은 건 아니지. 왜냐면 FA보다 더 위로 올라간 함수값들이 더 나오고 있잖아 지금. 자,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떤이었기 때문에 지금 FA가 항상 모든 열린 구간에 대해서 제일 크거나 같아야 된다가 아니고 어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설정했던 구간들 중에서 한 개라도 지금 FA가 가장 크거나 같게 되는 그 구간을 잡을 수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FA는 극대값이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물론 파랑 색깔로 선생님이 이렇게 구간을 잡게 됐을 때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가장 크거나 같다 할 수 없었지만은, 첫 번째 이 초록 색깔로 선생님이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는 이 FA 값이 가장 크거나 같다를 얘기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어떤에 대해서 성립이 되는 거지. 한 개라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이, 그래서 FA 값을 극대값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 자, 이게 이제 극대의 정의였었고, 극소의 정의는 이제 가장 작거나 같게끔 잡아줄 수 있다면. 자, 여기까지 다 이해를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정의로서 우리가 기억을 꼭 해둔 상태로 이제부터 뭘 배울 거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이제 극대극소를 우리가 판정할 때 이렇게 정의대로, 이렇게 열린 구간을 우리가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정의대로 판정하지 않고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극대점하고 극소점을 잡는 방법을 배울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 박스의 내용을 볼 건데, 근데 여기 지금 미분 가능한 상태에서 우리가 극대극소 판정 배우기 전에 우리 저번 강의에서 잠깐 쌤이 얘기하긴 했는데, 자, 꼭 미분 가능해야지 극대가 존재하고 극소가 존재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이 부분은 x축하고 평행하고, x축이 여기 있다라고 쳐보자. x축과 이렇게 평행하고, 한마디로 상수함수 꼴이지. 그리고 여기는 꺾여 내려가는, 그렇게 되면은 여기 포인트에서는 어떻니? 미분이 불가능하죠. 뾰족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극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왜냐면 여기 이렇게 열린 구간을 적절하게 정의대로 열린 구간을 적절히 선택을 하였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서 이 여기가 A라고 하면 FA가 가장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극대값이 나온다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쌤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는 미분 가능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극대값, 극소값이 존재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미분과 극대극소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는 미분 가능한 함수들, 미분이 불가능해도 뭐 극대극소는 있을 수 있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들은 극대극소를 어떻게 판정할 거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들에서는 미분 가능하게 되면 방금처럼 이렇게 뾰족한 이런 모양이 나오지가 않고 이렇게 다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꼴의 함수로 생겨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함수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산봉우리처럼 가장 위쪽으로 이렇게 솟아있는 이 부분에서 극대가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 밑으로 쳐져 있는 우리 2차 함수에서 마치 꼭지점 같은 곳이지. 그런 곳에서 이제 우리가 극소가 나올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런데 그곳이 어딘가를 잘 생각을 해보니까, 자, 여기 극대가 나오는 요 포인트는, 자, 함수가 극대가 나오기 전 왼쪽 부분에서 어떻게 되냐면 증가되고 있지. 자, 증가되다가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딱 되는 거야. 0이 딱 된 상태로 그 다음부터는 다시 얘가
감소되는 꼴로 나오겠지. 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금 우리가 봤다시피 우리 원래 요 함수 자체 fx가 어떻게 되다가 증가되다가 그러다가 딱 감소로 바뀌는 그 점 있지. 여기 a라고 한다면 fa에서는 우리가 어때? 증가해서 감소로 딱 바뀌는 그 점이잖아.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극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럼 도함수 입장에서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거 다 필기를 하면서 들으세요. 도함수 입장에서는 fx, 이게 지금 원래 함수고 이게 도함수지. 자, 원래 함수가 증가된다라는 건 우리가 다 배웠지 앞에서. 자, fx 자체가 0보다 지금 큰 상태였지. 그러다가 이제 얘가 감소로 바뀌게 되면 도함수 자체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양수에서 음수로 이렇게 딱 바뀌게 되지. 자, 그럼 도함수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다는 거는, 자, 양수에서 음수를 가려면 0을 지나가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의 접선의 길이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f'a 자체가 0이 된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0 찍고 음수로 넘어가는, 제일 중요한 거는 0을 찍었다라는 것보다 이렇게 부호가,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부호가 바뀌는 점에서 이제 극대나 극소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방금처럼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딱 바뀌는 그 점이면 극대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이 모든 이 얘기의 전제는, 대전제는 미분 가능 함수 fx에 대해서만 성립이 됩니다. 자,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이 얘기들은 전부 뭐라고?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이런 것들이 다 성립된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이라는 거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거기서 극대가 나온다라고 쌤이 얘기를 했잖아. 그건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 그렇다라는 거고, 이젠 우리가 요것도 익숙해져야 되지만은 나중에 좀 더 심한 내용을 배우게 되면 미분 가능하지 않는 함수에 대해서는 이게 성립이 안 될 수가 있어 또. 쌤이 이제 심한 내용에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지금은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큼은 얘네들이 다 성립된다 라고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은 극소가 어디서 나온지를 봐봐. 그럼 극소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극소가 나오기 여기 왼쪽 부분에서는 함수가 감소되고 있지. 오른쪽 끝이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꼴이잖아. 그러다가 이제 접선의 길이가 딱 0을 찍고 다시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증가꼴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fx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딱 그 점이지. 여기 B라고 해보자. 자, 그럼 그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극소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럼 도함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도함수 입장에서는 부호가 음수이다가, 도함수의 여긴 부호가 음수지, 감소할 땐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 지금. 그러다가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로 딱 바뀌었지. B보다 오른쪽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지 지금. 그러면 이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갈 때는 여기에서는 이 미분계수 값이 딱 0이 되겠지. 그래서 이번엔 마이너스에서 얘가 플러스로 도함수의 부호가 딱 바뀌는 그 점에서는 극소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봤다. 자, 여기까지를 꼭 이해를 해보고 그럼 이제 교재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 지울게 이제. 자, 교재를 봐보시면은 여기 미분 가능한 함수 밑줄 별표 좀 쳐주시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극대극소는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을 할 수가 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다시 별표. 자,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게 미분계수가 순간적으로 0됐다. 미분계수가 0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위에 봉우리 또는 아래 봉우리 이런 상태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말 좌우에서, 지금 좌우라는 게 여기 A의 왼쪽은 이쪽 부분이고 오른쪽은 이쪽 부분이지. 자, 여기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도함수가 플러스였다라는 건 다시 뭘 뜻했다고? 이제 원래 함수 입장은 증가되고 있는 상태였다. 오른쪽이 위로 올라간 증가꼴이잖아. 자, 여기 다 적어두세요. 교재에. 그 다음에 A보다 오른쪽은 도함수가 음수지. 도함수 음수라는 거는 원래 함수 입장은 감소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면은 딱 그 바뀌는 그 점에서는 극대가 나오고 fa 값이 극대 값이다. 그리고 그때의 a에서 미분계수 값은 0이겠지. 여기 접선의 길이가 0이잖아. 자,
자, 그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자, 도함수의 부호가 음이라는 거는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지금 감소되고 있는 거죠. 감소되고 있다. 그러다가 다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로 바뀌게 되면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증가로 바뀐다는 거지. 자, 그 딱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게 되는 그 포인트, 그 점에서만큼은 우리가 극소가 나온다라 얘기하고 극소값이 fa다. 그러면서 이때 a에서의 미분계수 값은 0이 되겠지. 접선의 길이가 0이죠.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배운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착각을 쌤이 적어줄게. 자, 여기다가 주의라고 잘 적어두세요. 방금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 한해서는, 자, 미분 가능일 때야 미분 가능이 대전제로 일단 깔려야 되고, 미분 가능할 때만큼은 극대랑 극소가 나오는 점들을 봤더니 지금 미분계수 값이 딱 그 점에서 어떻니? 정확하게 딱 0이 찍혀져 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f'A가 0이 되면 이거 2면 x는 a에서 극대든 극소가 나온다. 이게 극대나 극소가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틀린 얘기야. 자, 이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 명제입니다. 자, 왜 그런가를 생각해보면 이제 반례가 있다. 반례로서 우리 요거 있었죠? 이렇게 x세제곱짜리 그래프, y는 x세제곱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게 딱 0이거든? 0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몇이야? 0이지. 순간 접선의 길이가 0이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극대나 극소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왜냐면 우리가 극대 극소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여기 0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붙잡고 보더라도, 자, 어떻게 이렇게 보더라도 이 f 0이라는 값이 가장 크거나 같고 또는 가장 작거나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 f0보다 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극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f0은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극점이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미분계수 값은 0이 됐지. 그래서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그 점에서 꼭 극대나 극소가 나온다, 이 얘기는 틀렸다는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왜 이런 상태가 만들어졌나를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 명제 자체를 쌤이 참이 되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에서 f'A가 0이 됐는데, 그리고 x는 a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었다. f'의 부호가 바뀜. 자, 이것까지 우리가 전제로 쌤이 깔아주게 된다면 얘는 x는 a에서 극점이 나온다, 극대나 극소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미분계수 값이 0이면서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었다면, 그러면 걔는 x는 a에서 극대 극소가 나온다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지금 발레 아까 여기에서는 x는 0을 기준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보면 계속 fx가 증가되고 있지. 얘가 fx일 때, 그럼 도함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도함수는 0보다 왼쪽에서는 양수이다가 0에서 0을 찍고 다시 0보다 오른쪽에서는 또 양수인 거야. 그러니까 부호가 플러스에서 0 찍고 다시 플러스가 되는, 그러니까 부호가 안 바뀌었지. 근데 방금 요런 케이스들은 전부 다 0을 찍고 기울기, 근데 그 전에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됐죠? 안 됐으면 꼭 여러 번 돌려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100%.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fx가 이 미분계수가 0이 되면 극점이 나온다, 그 점에서. 그건 틀렸다라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또 무슨 말이랑 우리 필요충분 조건이겠니? 원래 함수가 fx가 원래 함수지, fx의 증감이 바뀌는 점이다라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 fx는 증가에서 감소 또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증가되다가 감소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데나 지금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그런 점에서 극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처럼 증가되다가 잠깐 0 찍고 계속 증가되면 극점은 나오지 않는다.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 이어서 읽어보게 되면은,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면, 자, 극값이 만약에 나왔다면 f'A는 0이지.
자, 극소든 극대든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0인 거 맞잖아. 그렇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밑줄 별표. 역이라는 거는 f'a가 0이라고 해서 이거이면 x는 a에서 극값, 극대든 극소든 간에 나온다. 이건 틀렸다라고 아까 위에서 설명을 했지. 자, 미분계수가 0이더라도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면 극값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메인 내용인 건데, 여기 뒤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 요 내용 있죠. 이런 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의 내용은 아주 살짝 심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 뭐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 풀려면 이거 모르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해가 됐겠지. 여기 빨간색 부분까지는. 이제 파란색 부분을 쌤이 설명을 해줄게. 여기 파란 부분 내용은 뭐냐면 방금처럼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f'a가 0인데 거기서 극값이 안 나오는 데도 있었지. 방금 요런 x세제곱 같은 경우. 자, 그런 여기 지금 포인트에서만큼은 여기 써있다시피 그런 점에서의 접선은 뚫고 지나가는 뚫린 접선이 된다. 자, 뚫린 접선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이제 나중 강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긴 한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접선의 종류엔 두 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스쳐 지나가는 접선이 있고 그 다음에 뚫고 지나가는 접선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만 간략하게 알고 있어봐. 우리 2차 함수꼴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접선 뭔지 알지? 이것을 이제 스쳐 지나가는 접선이라 부를 거고 지금 이런 식으로 놓은 거에서 요 선 자체가 지금 뚫고 지나가는 접선으로 쌤이 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접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되지, 파란색 곡선을. 근데 이 포인트에서만큼은 접선을 긋게 되면 이 곡선 자체를 뚫고 지나가는 이런 접선이 나온다. 자, 언제 이런 게 발생되고 언제 이런 게 발생되는지는 쌤이 나중 강의에서 설명을 하고 지금은 그냥 외워놓기만 해봐. 접선의 종류엔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간 접선꼴과 뚫고 지나간 접선꼴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배웠던 미분계수 값이 여기서 지금 0이었지. 접선의 길이가 0인데 그런데 여기선 극점이 나오지 않았었잖아. 그런 데에서의 접선이 곧 뚫고 지나간 접선이다가 됩니다. 자, 요거의 명제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지. 자, 여기서의 접선의 길이는 0이지만 극점이 나오지 않았던 그 포인트 있었잖니? 거기서의 접선은 뚫고 지나간 접선이 된다. 그래서 뚫린 접선은 꼭 방금 말했던 미분계수가 0이지만 극점이 나오지 않는 그 점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지만 극점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점들이 있지. 거기에서는 접선을 긋게 되면 뚫린 접선을 나온다 라는 거는 기억을 하고 있자. 선생님이 이거 그냥 미리 얘기를 그냥 해줘버리면은 뚫린 접선은 언제 뚫린 접선이 생기냐면은 곡선의 볼록성이 바뀌는 점에서 접선을 긋게 된다면 그러면 거기서의 접선은 뚫고 지나간 접선꼴이 돼. 자, 이건 조금 더 심한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 쌤 강의에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런 식의 곡선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자, 여기까지는 지금 아래로 볼록꼴이야. 그러다가 이쪽부터는 위로 볼록꼴. 그리고 그게 딱 교차되는 위로 볼록꼴과 아래로 볼록꼴이 딱 바뀌게 되는 그 포인트에서의 접선은 여기선 긋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나온다. 이 사실 자체를 기억을 해두고 그런 것 중에 한 가지 예시가 방금처럼 미분계수가 0이었지만 극점이 나오지 않았던 그 포인트 있지. 그 점 또한 좌우를 살펴봤더니 여기 지금 위로 볼록꼴이지 여기 아래로 볼록꼴이네. 이게 볼록성이 바뀌게 되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거기에서의 접선은 뚫고 지나간 접선이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일단 잠깐 받아들여 보시면 이렇게 뚫고 지나간 접선에도 굳이 셈이 종류를 나누자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을 수 있거든. 두 종류라는 거는 한 개는 X축과 이렇게 평행한
뚫고 지나간 접선꼴이고, 얘는 x축하고 평행하진 않지만 뚫고 지나간 접선꼴이 있지. 근데 그 중에서 x축하고 평행한 이런 꼴일 때만큼은 지금 쌤이 여기 밑에 부분이 있죠. 여기 이 뚫고 지나간 접선의 밑에 부분이든 위에 부분이든 둘 중에 한 부분을 이 뚫고 지나간 접선인 이 빨간 선에 대해서, 이 빨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버리면, 자, 이 부분을 이 빨간 직선에다가 대칭 이동시켜 봐. 이렇게 올라가지지. 그렇게 돼 버리면 여기 점에서는 우리가 극소값, 그러니까 한마디로 극점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여기 써 있습니다. 뚫린 접선에 대하여 함수를 대칭시키면 그 점에서 극값이 나온다. 근데 물론 이런 꼴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자, 이런 꼴이 아니고, 이런 꼴이라는 거는 뚫린 접선이긴 한데 이 직선 자체, 이 접선이 x축하고 평행하지는 않지. 이런 거 말고 얘처럼 x축하고 평행한 뚫린 접선 꼴일 때는 그 곡선에서 한 부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간에, 자, 이번에 오른쪽을 셈이 여기 빨간 직선에다 대칭 이동시켜 버리면 이렇게 되지. 그렇게 되면은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극대가 나오지. 어쨌든 여기서는 극점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자,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야. 그래서 이걸 좀 필기를 해두긴 해두자. 뚫린 접선 중에서 x축과 평행 한 이런 꼴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이런 꼴에서는 이 곡선의 한 부분을 이 접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은 그 아까 여기 점에서는 이제 극점이 나온다라 얘기할 수가 있지. 자, 원래 꼴에서는 이게 극점이 아니었지. 그런데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은 극소가 나오든 이쪽을 대칭시켜버리면 극대가 나오든 이렇게 극점이 나온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바로 4차 함수 배우는 순간 이거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별표 많이 쳐놓고, 쌤이 예시를 그냥 들어서 또 얘기를 해보면은 이어서, 자, 여기 부분은 여러 번 돌려봐서라도 꼭 그냥 다 이해를 해두시고 적어놓고 외워두세요. 꼭. 자, 문제 무진장 많이 나온다. 4차 함수 중에서 지금 4차 함수를 안 배웠지만 4차 함수 쌤이 잠깐 얘기를 해보면은 4차 함수 중에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 다시 이렇게 생긴 4차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이 4차 함수에 여기 부분이 있지.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하고 그냥 거의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여기 부분이 여기랑 똑같이 생겼다는 건 뭐냐면, 자, 이 점에서는 여길 쌤이 x는 a라고 둔다면 이 미분계수 값이 딱 0이 되거든. 그런데 이 fa 자체가 극값은 아닙니다. 극값이 아니라는 게 뭐였어? 아까 우리가 배웠지.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꼭 거기서 극값이 나온다고는 안 했잖아. 언제 나온다 했어?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얘는 우리가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계속 증가되다가 0 찍고 기울기가 다시 계속 증가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도함수의 부호는, 지금 도함수의 부호는 이게 a 왼쪽에서는 플러스다가 0 찍었다가 다시 플러스가 되지. 그래서 여기에선 극점은 아니지만, 그런데 쌤이 이미 앞전에 얘기했다시피 요런 점이라는 건 미분계에서 0이지만 극값이 안 나오는 그 점에서는 접선그으면 쌤이 뚫린 접선 된다라고 얘기했지. 이거 기억하지? 자, 그런 상태면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FA는 극값이라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자, 그런데 쌤이 여기다 뭐라 했었어? 여기에서는 쌤이 접선을 그으면 뚫린 접선인데 걔 X축하고 평행하게 나온다고 했지? 그럴 때는 이 접선에 대해서 이 곡선을 대칭 이동시켜버리면은 그 점에서 그 값이 나온다 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쌤이 왼쪽 여기 부분을 대칭 이동시켜봐.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근데 여기 지금 왼쪽은 다 정확하게 그리지 말고 오른쪽만 봤을 때 지금 여기 빨간색 부분하고 그다음 여기는 그냥 냅둔 거야. 그러니까 한쪽만 대칭 이동시킨 거야. 한쪽만 이쪽으로. 그랬을 때 여기 초록색하고 쭉 이어지게 되는,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서 극소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거꾸로 이번에는 이 왼쪽은 그냥 내비두고 오른쪽 부분을 이 빨간 직선, 이 접선이 뚫린 접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버리면은 이 밑으로 내려가지게 되면서 여기서 극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다시 결론. 뚫린 접선이라는 건 언제 나오냐면 이 함수가 볼록성이, 이 곡선에서 볼록성이 바뀌게 되는 그 포인트에서 뚫린 접선이 등장하게 돼. 그런 데가 아닌 데서의 접선은 이렇게 스쳐 지나간 접선이 됩니다. 자, 볼록성이 바뀌는 점에서의 접선은 뚫린 접선이 되는 거고, 그 뚫린 접선이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하지 않는 꼴의 뚫린 접선도 있고,
x축하고 평행한 꼴의 뚫린 접선꼴도 있는데 x축하고 평행한 그런 뚫린 접선 같은 경우에는 그 뚫린 접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쪽 부분을 시켜버린다면 그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극값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배웠다시피 미분계수가 0인데 극값이 되지 않는 그런 점에서는 이젠 우리가 x축하고 평행한 뚫린 접선꼴이 나올 것이다 까지 기억을 해주신 상태로 자, 그 밑에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다 써있지 지금? 이거 한번 쭉 다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접선 우리 얘기했지 대칭 이동시키면 극값이 나오게 된다. 자 그리고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그 점들은 극값을 가질 수 있는 후보일 뿐인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꼭 극값이 나오는 건 아니지. 얘처럼 얘는 미분계수 0인데 안 나왔잖아. 그럼 후보일 뿐인 거고 진짜 극값인지 확인을 해줄 때는 우리가 그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그 점의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도함수와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는 그 점에서 fx 원래 함수의 증감이 바뀐다는 거고 거기서 극점이 나오게 되는 거지. 부호가 얘처럼 플러스 0 플러스 이렇게 되면은 얘는 극값이 안 나오지. 부호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밑에 써있는 얘는 뒤에서 쌤이 한 번에 정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넘어가세요. 일단 스킵.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자 여기까지 개념이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됐으면 개념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해보자. 자 일단 11번을 보게 되면 자 쌤 그래프 나오면 조심하라 했었지. 이게 원래 함수 그래프인지 도함수 그래프인지를 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원래 함수 그래프인 상태지. 자 그런데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려면 되게 쉬운 문제네 이건. 여기가 극대값이 왜 극소값이 나오잖아. 그래서 극대값은 이 y값 얘기하라 했기 때문에 2가 되는 거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그 다음 12번 얘 극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3차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 한해서는 우리가 극값을 판정할 때 일단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주면 돼. 0이 되는 점을 찾고 그런데 0이 된다라고 해서 그 점에서 꼭 극값이 나온다는 거 아니라고 했었지. 그 0이 되는 점 기준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얘를 미분 한번 해서 일단은 도함수 자체가 0이 되는 점들을 한번 다 찾아주자. 그럼 0하고 4에서 지금 도함수가 0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 이제 2차 함수 그리는 거야. 우리가 금방 그리잖니? 이게 그린 상태로. 자, 이건 우리가 도함수를 그린 거지, 지금. 자, 그랬을 때 좌우에서 0의 좌우에서 얘는 도함수가 플러스다가 마이너스가 나오지. 그렇다는 건 x는 0에서 원래 함수가 뭘 갖겠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는 원래 함수가 증가되다가 감소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극대가 나온다 라고 배웠지. 그래서 x는 0에서 극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지. 4에서 자 x는 4에서 그러면 도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원래 함수는 감소하다 증가되는 극소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근데 극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얘는 직접 0을 여기다가 원래 함수에다 대입을 해줘야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f0 자체가 극대값이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극대값. 그 다음에 4를 대입해서 걔를 극소값이라 얘기하면 되겠지. 대입은 한번 해보시고 f4 극소. 그 다음에 얘는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 또한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극값 판정할 때 쌤이 방금 했던 것처럼 일단은 미분을 한 다음에 도함수 값 자체가 0이 되는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그 포인트들을 다 잡으시고 그 포인트의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봤을 때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아직 안 배웠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게 지금 얘가 x축과의 교점이 어딜까를 보면 x축 y는 0이니까 얘랑 y는 0하고 연립하게 되면 이런 3차 방정식이고 0하고 1이라는 실근이 나오지. 근데 1에서는 우리가 여기 완전제곱골 중근 나오게 되면 1에선 접한다라고 이거 다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야. 그래서 기억을 못한 사람 다시 기억을 해보시고 이렇게 완전제곱식골로 중근 나오면 여기서 접하게 된다. 그리고 얘는 최고차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최고차 계수가 양수는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접하게 그려주면 되고
자,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정확하게 쌤이 다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도함수인 거지. 그럼 0하고 1에서 도함수 값이 0이잖아.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하고 1에서 딱 0이 됐는데 좌우를 살펴보면 0보다 왼쪽에선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나오죠,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도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그 점에서는 원래 함수는 극소가 나온다라고 배웠지, 지금. 그래서 우리의 극소값은 f0이 극소값이다. 그래서 여기다 0을 다 넣어주면은 5가 극소값이고, 그리고 1에서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야? 1에서는 지금 미분계수 값이 0인 거지. f'1이 0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좌우를 봤을 때 이게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0 찍고 다시 플러스가 되는, 그러니까 1에서는 그 값이 나오지가 않게 되지. 그래서 얘는 극소값만 존재하는 함수가 되겠다. 그 다음 13번. 자, 이 3차 함수의 극대값 극소값의 차이를 구하래. 차이. 자, 그럼 일단 극대값 극소값을 다 구한 다음에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물론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의 성질을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는 얘는 그냥 공식을 통해서 금방 끝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공식을 쓰지 않고 선생님이 정석대로 한번 풀어볼게. 극대극소 값을 다 찾아서 뺄 건데, 극대극소가 언제 나온지를 확인하려면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극소가 어디서 나온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그 점들을 찾아주라는 거고,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데를 찾으려면 먼저 얘가 0이 되는 그 점들을 찾고 그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선생님 지금 어떻게 푸는지 잘 봐. 얘를 미분을 해서 선생님 미분한 이유가 다시 뭐였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도함수 값 자체 얘가 0이 된 데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0이 된 데를 찾았다라고 해서 그 0이 된 데의 좌우에서의 부호가 바뀌는지를 봐야 되잖아. 그래서 다시 좀 필기 좀 해봐, 얘들아. 얘가 0이 된 데를 찾고 x는 a의 좌우에서 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뀜, 이걸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서 바뀌면 극점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의 부호가 바뀌는지 확인해 주려고 뭘 하고 있어, 쌤이. 얘의 그래프를 계속 그리고 있다는 걸 느꼈니? 위에 거 문제 2개 풀 때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프 그리기. 그래야지 좌우에서 걔가 x축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어때? 일단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1하고 2에서 x축을 뚫고 지나가면서 얘가 지금 최고축에서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지. 요런 2차 함수의 도함수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1하고 2에서 어떻니? 도함수 값이 0이잖아. 그러니까 F'1하고 F'2가 0이지. x축하고 다 있으니까 지금 만났으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 도함수의 부호가. 자,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이거 표시할 때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도함수의 그래프까지 그렸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데는 이렇게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를 긋고, 여기는 이렇게 위로 향하는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서 표시를 해놓을 거야. 그럼 이렇게 아래로 향하게 되는 이 곳에는 여기서는 극소가 나올 것이다 라는 표시인 거야. 위로 이렇게 향하게 해놨을 때는 위로 향했으니까 얘는 극대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쌤이 그냥 쓰는 표시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얘는 1에서 극소 나오고 2에서 극대 나온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극대값은 f2가 극대값이다. 그럼 2를 여기다 다 대입해서 극대값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극소값은 1을 대입해서, 1 다 대입해서 이제 극소값 찾을 수 있겠지. 이 두 개 찾은 다음에 두 개를 빼가지고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답은 끝까지 한번 내보시고. 자, 14번은 여기 별표 좀 쳐줍시다. 자,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제 3차 함수야.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얘가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그 값이 나왔다라고 얘기했네. 자, 됐지? 그러면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 여기 박스 치시고, 자, 우리가 앞전에서 배우기를 다시 한 번만 복습.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을 때, 자, fx가 x는 a에서 그 값이 나왔다라고 하면 f'a는 0이라고 얘기했지. 이건 성립이 되지만 거꾸로 역인 f'a가 0이라고 해서 x는 a에서 그 값이 나온다, 이건 안 된다라고 했었잖아.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지, 그래야지 그 값이 나도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이것까지.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미분 가능한 3차 함수에서
x가 1과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이 나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1과 f'-1이 둘 다 0이다를 알려줬다라는 거야. 자, 이걸 읽는 순간 미분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얘가 이젠 0이 된다 라고 꼭 이걸 쓴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여기 써두시고, 자, 그렇게 되고, 그렇게 여기 보면 얘는 3차 함수니까 미분하면 도함수가 이제 2차 함수잖아. 그리고 얘 최고차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거 미분하시게 되면은, 자, 미분 한번 다 해보자. 요런 2차 함수인데 얘가 지금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0 됐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야? x축하고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두 번 뚫고 지나가는 이런 꼴의 2차 함수여야 된다라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도함수를 쌤이 그린 게 이거고, 이 도함수하고 x축하고, x축과 연립하면 이거 0이라고 놓으면 되지. 이거의 실근이 이제 1하고 마이너스 1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근각계수 관계를 쓰면 a하고 b가 금방 나오지. 두 분의 합은 0인데 걔는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이게 0 되려면 a는 일단 0이어야 되네.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1인데 걔는 a분의 얘기 때문에 여기서 b는 6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a는 0이니까 이게 사라지고 b는 6이니까 이게 6x지. 플러스 c. 자, 이렇게 우리가 원래 함수 fx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정보 극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 자, 우리 여기 도함수 그린 다음에 쌤 여기서 극소 나오고 여기서 극대 나온다 이렇게 표시하자고 했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극소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자, f 마이너스 1이 극소 값인 거고 마이너스 1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2란 얘기지 지금. 그럼 c는 여기 4 넘어가면은 2가 되기 때문에, 자, 얘를 구해놨으면 이제 극대는 여기 1 대입했을 때 극대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 여기다 대입해주게 되면은 6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요 내용 매우 중요했으니까 별표 쳐두시고, 자, 그럼 15번도 이제 보시면 써있네. 이 3차 함수가 b에서 극소값이 1이 나왔대. 자, 그러면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근데 b에서 극소가 일단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딱 첫 번째 정보는 f'b가 0이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얘는 극소값 자체를 아예 알려줬지 또. 그러면 얘는 b에서 극소가 나오기 때문에 b를 여기다 대입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함수에 b 대입하면 그게 극소값 1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정보를 여기까지 읽고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거 미분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도함수 자체가 b 넣었을 때 0이라는 거잖아. 그런데 얘가 0이 되게 하는 거는 0하고 마이너스 2가 있네. 그런데 얘 자체는 극소가 나오는 데를 말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하고 0에서 지나가면서 위로 블록꼴이지. 이 도함수 자체가. 이게 도함수야. 그럼 여기에서 극소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극대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돼줘야 되겠다, b는. 자, 됐지?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f-2가 1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a를 찾아주게 되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a가 나오겠네. 마이너스 2 대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게 1인 거기 때문에 a는 9가 되지.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답이 7 이렇게 나오겠고, 마지막 16번 보면은 이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갖게 되고 그 차가 32이다. 자, 그러면 얘는 일단은 미분 가능이니까 미분하셔서, 자, 그리고 얘가 지금 인수분해 되어버리지. 3k하고 k로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붙여주게 되고, 자, 그럼 얘는 x축하고 이제 마이너스 k하고 3k에서 만나는데 k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k는 음수지. 마이너스 k하고 3k에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꼴이 되겠다. 그럼 쌤이 지금 그려놓은 게 이건 도함수인 거잖아.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극대가 나오게 되고 극소가 3k에서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지금 3k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f3k가 극대값이고 f-k가 극소값이고 그 둘의 차이가, 이 둘이 빼면 32다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계산을
대입을 해서 다 쭉 해보는 거는 너희가 한번 해봐. 그 다음 17번 문제는 또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지금 그래프 그려져 있으면 원래 함수인지 도함수인지 보라고 했고 얘는 도함수지. 자, 도함수에서는 우리가 이제 부호가 중요합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원래 함수의 증감을 결정하기 때문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극대가 나온 x랑 극소가 나온 x를 찾으라고 했잖아. 원래 함수 거에. 그럼 원래 함수가 극대 언제 나온다고 했어? 원래 함수의 극대는 이 도함수에서 부호가 바뀔 때지. 그런데 극대이기 때문에 얘가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데지. 그리고 여기 쌤이 이런 거 보면은 여기 지금 x축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 이렇게 접해 있는 거 말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위로 올려주고 밑으로 내려주는 이런 식으로 쌤은 보통 표시를 해놓거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간 이쪽에는 극대가 나오는 거고, 자, 1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도함수 값이 0인데 좌우에서 계속 플러스 0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쌤이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함수 fx가 생겨서 이런 데는 극점이 아니라고 얘기했지. 그런 점이 이런 데가 되는 거고, 자, 여기는 그러니까 극점이 안 되지. 근데 마이너스 1에서는 어떻니? 그러니까 마이너스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극소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극소가 나온 x는 지금 마이너스 1하고 여기 5에서 극소가 나온 x인 거고, 여기 3에서는 플러스에서 0 찍고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렇기 때문에 극대가 나오는 거다. 18번도 이어서 보면은 지금 얘도 도함수가 그려져 있네. 그리고 A에서부터 F 사이에서 극대가 되는 점의 개수. 자, 극대가 여기서 몇 군데 되나 봤더니 여긴 0이 찍혀져 있는 데를 먼저 봐야 되지. 0의 좌우 기준에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에다가 0 찍고 마이너스니까 이런 데는 극점이 안 나온다는 거고, 이렇게 X축을 가로 질러갈 때 이런 데 딱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자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극대가 나오고 여기에서는 극소 두 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극대는 한 군데, 극소 두 군데. 그러면 B하고 0에서는 극점은 안 나온다. 자, 19번까지도 지금 계속 그래프 그냥 해석하는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또 도함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이런 데는 이렇게 크로스로 선생님 표시를 해두고, 그러면 0하고 4에서는 극대가 나오고 2에서는 극소가 나온다는 거네. 그래서 일단 답은 얘가 5번이 되는 거고, 자, 1번 3에서 극대이다. 이거는 지금 원래 함수가 아니라 도함수가 여기 3에서 극대에 나온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낚으려고 된 문제인 거고, 0하고 2 사이에서는 증가한다. 원래 함수가 지금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감소해야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봤을 때 구간을, 그 구간에서 3개의 극값이 나왔지. 지금 3개. 얘도 틀렸고, 3보다 큰 쪽에서 fx가 감소하냐고 했어요. 3보다 큰 쪽에서는 이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다가 0 찍고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3부터 4까지는 증가되다가 4부터 쭉 뒤로는 감소되는, 증감이 섞여 있는 거지. 그래서 4번이 틀렸고 답이 5번이 되는 거고. 자, 이제 20번 보면 여기도 이제 문제 풀면서 우리가 계속 해석을 잘 해나가면 되는데, 얘가 1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럼 이제 우리 앞에서 2번 정도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1에서 극값이 나온다라는 거는 미분 가능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f'1이 0이다 라고 알려준 거라는 거였지. 그 다음에 얘의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미분계수잖니. 그래서 f'2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은 이런 이차함수가 되었고, 1 넣었을 때 0이고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서 대입해서 연립하게 되면 A, B가 다 나오겠다. 자, 21번에는 지금 우리가 예전 3단원에서 배웠던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자, 이거 별표 치시고 다시 한 번만 필기하자. 자, 다항함수라고 합시다. 그냥 다항함수 fx가 있는데, 자, f 알파가 0이며 f 프라임 알파도 0이면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자, 이렇게 된다면은 fx는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갖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얘가 꼭 인수로서 이렇게 들어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건데, 자, 이유는 이거 뭐 다 알겠죠? 지금 이거의 제곱을 인수로 갖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면 알파 대입하면 당연히 0이지. 그 다음에 미분, 이걸 양배 미분한 다음에 알파 집어넣어도 0이 되겠지. 이거 미분해보면은 곱하기니까 곱미분, 미극 의미해줘야 되지.
미그금이를 했을 때 여기도 x-알파가 한 번씩은 다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도함수가 알파를 넣어도 0이 되겠지. 자, 이해됐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또 그래프에서 한 번 더 해석을 해주게 된다면은, 자, 얘가 알파 넣었을 때 0이라는 거잖아, 원래 함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파, 0을 지난다지. 그리고 f 프라임 알파가 0이라는 것 자체는 알파에서의 x는 알파에서 접선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지. 그렇게 되려면은 알파, 0 지났다는 건 x축하고 알파에서 만났다는 얘기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건 접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접했는지 이렇게 접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접하는 상태였을 거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21번 문제를 또 읽어보면은, 자, 해석을 좀 해봐야 된다고. fx는 x는 3에서 극소값이 나왔대. 극소값이 나왔으니까 이 도함수가 3차 함수 미분 가능하잖아. 여기 도함수에다가 선생님이 3 대입하면 0 나온다라는 거였고, 그런데 극소값이 딱 얘는 이젠 함수값이 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3을 딱 넣었을 때 원래 함수에다가 얘가 또 0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우리 알아야 되는 건 fx 자체가 x-3의 제곱을 인수로 갖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뒤에 1차식이 더 붙어야지 이제 3차식이 딱 완성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위에 점 마이너스 1,0에서의 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입을 해서 fx 위에 마이너스 1,0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f-1이 0이라는 걸 또 알려준 거지. 그럼 여기에다 마이너스 1 넣고 0이다 라고 놓게 되면은 a, b에 대한 식이 한 개 얻어지겠지. 이해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접선이 얘를 지난데,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1,0에서의 접선이기 때문에, 우리 앞단에서 다 배웠지. 이렇게 뒤에 뭐 플러스 0은 사라질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 세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0,16 여기 0 넣고 여기다 16 넣고 해서 식 세우면 또 이제 a, b 식이 하나 더 생기겠지. 그래서 여기 도함수 이거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 넣는 거는 미분까지만 딱 해줄게. 이거 미분하면은 다시 어떻게 된다고? 이거 곱미분해야 되는데 이게 합성함수지. 어떤 식의 n승꼴. 자, 이건 합성함수꼴이라 했어요. 그래서 얘는 겉미속미를 다시 해줘야 돼. 미그금이 하는 동안 앞에 거 미분할 때 겉에 거 미분, 다음에 속에 거 미분 해봤자 1이지. 그래서 1은 버리고, 그래서 얘가 미그 플러스 얘는 a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1 넣어서 마이너스 1 넣어서 이거 구한 다음에 이제 a, b 연립해서 찾아보시고. 자, 이제 여기 강의 마지막 문제는,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야.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이 또 나왔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이란 얘기고 f 마이너스 1은 5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 상태에서 gx가 지금 1차 함수하고 미분 가능한, 그러니까 미분 가능끼리 곱했기 때문에 얘도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이 gx 위에 마이너스 1에서의 접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g 프라임 마이너스 1. 자, 요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겠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g 프라임 마이너스 1 구하려면 이거 미분해줘야 되고, 그럼 미그금이 또 해줘야겠다. 미그 플러스 미. 그 상태에서 이제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자, 얘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라 했기 때문에 이건 사라지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5기 때문에 얘가 15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여기다 그냥 넣어주는 거지. g 마일은.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얘가 지금 5인 거죠. 얘가 이제 마이너스 10이지. 그래서 여기가 쭉 마이너스 10이 돼서, 자, 요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 함수는 뭐 그린 다음에 그냥 넓이 구하는 건 할 수가 있겠네. 5로 지나면서 얘가 이렇게 급하게.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절편이겠죠. 그럼 이거 넓이는 얘랑 얘랑 곱하고 2분의 1 곱하면 되겠지. 물론 이거 부호를 반대로 해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거 전까지 쌤이 다 설명을 해 놓은 거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진짜 이제 3,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부터 설명을 할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게 뭐였냐면, 쌤이 첫 강의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증가와 감소에 대한 개념을 배운 다음에 극대극소 배운다고 했었지. 그래서 극대극소까지 배운 상태인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쌤이 그래프 그리는 거 설명해 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3, 4차 함수의 성질하고 뭐 공식 같은 거 다 알려준다라 얘기했었지.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복습 열심히 일단 해둔 상태로 쌤이 이번 강의에서 좀 중요했던 게 극대극소의 그 개념하고 이게 정의와 그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할 때 판정하는 방법 쌤이랑 문제 풀면서 많이 봤지. 그리고 쌤이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기 내용이 있었지. 요기 내용. 요기 내용을 지금 당장은 문제 기초적인 거 풀 때는 잘 안 나와 이 개념이. 근데 이제 난이도 올라가서 뭐센 시스템이나 모의고사 어려운 거 풀 때는 이 개념을 알아야지 꼭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게 안 쓰인다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 강의를 여러 번 돌려봐서 꼭 100% 이해하고 꼭 다 필기 좀 해놔. 필기 해놓고 외워놓고 있다 보면 언젠가 이게 쓸 일이 온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걸 꼭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필기해두고 암기해둔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문제들을 잘 풀어 나가고 있어 보세요.